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PC 마케팅 모델, 즉 시니어의 시간, 공간, 현금 흐름을 활용한 2019년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TPC라는 거는요, 타임,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플레이스 장소죠. 그리고 캐시프로 이 세 가지의 마케팅 핵심인 시간, 공간,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마케팅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2019년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는 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의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C 마케팅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네가 당신이 뭔데 그걸 만들 수 있어? 예, 저는 나름대로 그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닐슨이라는 좋은 회사에서 그 이론을 전파하는 일을 그 2000년 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10개 회사의 외국계 대기업 이런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한 10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로 마케팅 팀장이나 총괄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서로는 이제 생산성 본부라든지 그 FPSB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대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공저로서 이렇게 저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요, 시니어 비즈니스에 한 20년 정도 관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4개의 벤처, 그리고 4개의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이제 현재도 컨설팅, 리서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목해 봤을 때, 제가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시니어 마케팅이라서 이쪽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론을 정리하고 그걸 TPC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만 하겠죠. 네, 그러면 TPC 마케팅 모델은 뭐냐면요. 생활 시간표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객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구매 동선 속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동선 속에서 시니어가 가진 현금 흐름을 가지고 구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공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연계해서 보는 그 시니어 마케팅 기법을 저는 TPC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이제 시니어의 그 시간을 보면요. 시간은 누구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필수 생활, 의무 생활, 그리고 여가 생활로요. 근데 이제 시니어가 되면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이 되면서 시간의 변화가 약간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필수 생활은 누구나 있는 수면이나 식사를 얘기하고요. 의무 생활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사노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되는데요. TV를 보거나 이게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리고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을 한다거나 기타 여가를 하는 것들로 시니어 삶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시니어의 삶의 단계가 지금은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두 분이 사시는 건지 아니면 독거 생활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라이프 스테이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럼 라이프 이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뭐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그 시간 생활 시간표 속에서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TPC 마케팅 모델에서 시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시니어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식사라는 건 집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주로 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70에서 7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라 그러죠. 전에는 회사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친구 주로 보면 주변에 친구분을 만나서 잠깐 점심에 나가신다거나 어디 이동하시거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니어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집과 제3의 장소 또는 제3의 공간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곳이 생겨나고 그를 위한 이동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장소적인 면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보셔야죠. 여러분 같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늘고 있고요. 네이버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구매 동선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구매와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현금 흐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현금 생활 흐름을 보시면요. 주로 구성이 일반적으로 지금 자료는 노인 대상인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주거,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비중이 약 11.6%를 차지하고요. 식사, 음료,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한 15.7%, 그리고 이동을 하는 부분, 교통의 7.6%, 오락과 문화는 좀 비교적 적어서 3.4%. 물론 그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수준에 따라 굉장히 편차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부채 감소를 위해서 한 19.8%, 그러니까 이제
집 자산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갚는 활동들이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닥 여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라이프를 보셔야 될 때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은 이제 삶의 경험과 구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생활 시간표나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동선이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거나 삶의 니즈를 느끼는 부분에서 또는 필수 영역에서 구매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니어 마케팅에서는 이런 TPC 같은 접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본 2019년 비즈니스의 기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거 시설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니어들의 삶의 시간을 뭐 70에서 75%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도실은 부동산은 60에서 7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막중한 비중이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공공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요. 살던 곳으로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의 장소라는 컨셉에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퇴직하고 집안만 계속 있는 날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볼일을 보러 가시죠. 그 공간을 이제 제3의 장소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시니어들을 보시면 일정하게 가시는 공간이 있어요. 스포츠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형 몰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친구분들과 뭐 점심을 드신다거나 강남 같은 데도 보면 어떤 특정 이제 그역 주변에 그 뷔페 같은 데서 가격도 저렴 가성비가 좋은 데죠. 그런 곳에서 담화를 나누시거나 뭐 요새 옛날처럼 당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식의 활동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제3의 장소인데요. 이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진화하죠. 그래서 이제 대형 몰들이 특히 그렇고요. 일본의 사례 이온 같은 경우에는 180m짜리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걷는 걸 플러스로 해서 식사부터 보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마더스 카페라는 게 있어서 아침 식사부터 간단한 담화와 뭐 여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실 거는요. 디지털이에요. TV 여가를 한 7시간 하는데 그중에 TV 이런 그게 3, 4시간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디지털 쪽을 활용하는 것들, 디지털을 통한 온라인 그 구매 동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프라인을 디지털로 바꿔지게 되면 우리는 빅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접근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시면 의료 쪽에서도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비즈니스를 뭐 최근에 카카오랑 대웅제약하고 협력을 한다 뭐 이런 걸 들어보셨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만드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디지털과 빅데이터도 시니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관계 차원에서는 전보다는 좀 많이 가족들도 벗어나고 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협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반려 로봇, 반려 동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시장도 뭐 원래 워낙에 중요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이 가진 것을 집이 이제 자산으로 있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캐시플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새로운 집을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부분이 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웰다잉을 걱정하죠. 그러면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남는 사랑하는 대상인 가족이나 반려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신탁이라는 금융상품 부분도 좀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시니어 고객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고객마다 특성이 있고요. 건강 상태도 좀 다소 다르고요. 현금 흐름도 그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건강 및 현금 흐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마케팅 비즈니스 관점에서 만약에 그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건강도 하고 여유가 있는 건 한 10에서 20% 정도, 일반적인 한 80%, 그리고 이제 같이 서로 사회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할 정부에서 보조하실 분은 한 1, 20%. 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TPC 마케팅을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니어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삶의 그 온라인 오프라인이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앞에 눈앞에 있는 고객 시니어가 오늘 삶의 생활 시간표 이런 거고 삶의 이벤트가 이렇고 삶의 라이프 스테이지가 이래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이 동선에 거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시간 속에서 꼭 써야 되는 필수 시간과 여가 시간에 대해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집이라든지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TPC가 그 이유는요. 시니어가 되면은 삶의 경험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구매에 대해서 더 고려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니즈 갭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니어 삶의 시간 자원, 공간 자원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치해 있는 게 중요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위치해서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데요. 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바로 고객 자산, 커스터머 에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니어에게 어느 하나의 특정 상품 서비스를 판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삶이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니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함으로써 고객 자산을 잡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 특히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비즈니스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컨설팅 리서치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하기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